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이란 소식에서 약간 벌어져가지고 유럽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뉴스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독일에서 병력 5천 명을 철수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볼 여지들이 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이제 노동절이죠. 5월 1일 날 미국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앞으로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서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5천 명을 철수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철수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미군은 이제 유럽에 상당히 많이 주둔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독일이 상당히 많은 병력을 주둔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일본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독일,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주한미군 뭐 이런 순서로 대충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군이 10,000명 이상 주둔하고 있는 나라, 그러면 네 나라예요. 일본, 독일, 우리나라, 그다음에 이탈리아, 이렇게 네 나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6,000명 수준에서 이제 31,000명. 그러니까 요 병력은 사실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바뀌는데 자관 이 독일 쪽에서는 이번에 철수를 하게 되면은 31,000명이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병력이 많이 감소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보실 텐데 실제로 이제 31,000명 정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이제 많이 병력들이 이제 보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다시 원상으로 돌려놓는 정도 수준이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뭐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실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독일과 미국이 충분히 협의를 한 끝에 이제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금 병력을 감축하는 이제 모양새가 만들어진 데 대해서는 이제 메르츠 총리와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메르츠 총리는 상당히 친미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했고 영어도 능통하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도 해왔고 미국을 잘 이해하는 어떠한 그러한 정치인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메르츠 총리가 있어서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에 대해서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미국이 이란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무 전략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무지성으로 지금 뭔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르츠 총리의 이 발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약간 우발적으로 나왔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독일 대학생들하고 미팅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종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미국은 아무 생각이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이번 전쟁을 추진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미국이 이 출구 전략을 어떻게 선택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파악을 해야 여기 맞춰서 뭘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반면에 이란에 대해서는 이제 협상에 대해서 매우 능수능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협상 자리에 나와서도 능수능란하고 협상을 아예 안 하는 것도 되게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건 이제 이란 지도부로 인해 가지고 미국 국민이 상당히 이제 굴욕적인 상황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끈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들을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이제 줄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헤그세스 장관이 정식으로 이제 명령을 내리면서 구체화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독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 많은 이제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토 회원국은 이제 2% 정도는 GDP 대비 2% 정도의 방위 부담은 해야 된다라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논리였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고 사실 이제 뭐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그 이전에도 항상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미국이 갖는 가장 큰 불만이었어요. 나토라는 공동 방위체에서 왜 미국만 부담을 져야 되냐? 너희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지금 이제 꽤 오랫동안 2% 밑에 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독일이 최근 들어서 이제 급격히 증가를 국방비 증액을 이제 도모하면서 현재 페이스로 가면은 2029년, 2030년쯤 되면은 GDP 대비 3.5%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서 독일이 그동안 이제 나름대로 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당장 2027년 내년만 해도 3.1%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불만을 가질 일은 없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 메르스 총리의 아까 대학생들과의 발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 전쟁을 통해서 이 동맹, 얼라이언스라는 존재가 과연 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럽에 있는 여러 동맹국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군 기지 사용을 이번에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영공 통과를 이제 막은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제 불만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뿐만 아니고 이탈리아와 이제 스페인에서도 미군을 이제 철수시킬 이제 그런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스페인 이제 그 지브랄타 맞은편에 보면 이제 모로코가 있죠.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이 모로코와 협정을 이제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미국이 까다로운 스페인을 떠나서 바로 바다 건너 옆에 있는 이제 모로코로 미군을 이전시킬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이제 꽤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또 시간표가 빨리 움직일 수도 있겠죠. 어쨌건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미국이 독일에서 병력을 철수시킨다라는 점 그리고 도대체 독일에 왜 이렇게 많은 미군이 있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지금 지도에서 보면은 주로 남쪽에 이렇게 몰려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왼쪽에 보시면 야, 왜 이렇게 많어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기지는 이제 뭐 수만 개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도 크고 작은 시설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택으로 이전을 이제 미군이 하면서 많은 과거에 쓰던 이제 미군 기지들을 우리 쪽으로 이제 반환하거나 아니면 반환하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만큼 이제 큰 기지도 있는가 하면 거기도 미군이 있었어? 라고 할 만큼 또 작은 기지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쨌건 많은 기지들이 있고 주요한 큰 기지들을 오른쪽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공군이 한 13,00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육군 또는 이제 뭐 해병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독일의 남부 지역 바이에른이나 요 남쪽 지역에 미군 기지가 한 20개 정도가 있고요. 자잘한 기지까지 합하면 한 40개 육박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전체 미군 병력이 한 7만 명 조금 안 됩니다. 한 6만 8천 명 정도 될 텐데 독일에 이제 한 3만 6천 명 정도가 있으니까 절반이 이제 독일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육군 같은 경우도 이제 대규모 기지를 기준으로 보면은 유럽 전체에 9개 기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독일에 5개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식과 달리 유럽 주둔 미군의 가장 핵심 기지는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아니고 독일이다. 라는 점을 우리는 새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탈리아에 한 12,000명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 한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 수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독일에 훨씬 많은 병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첫 번째 임기 마지막이었던 2020년에도 12,000명의 유럽 병력을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 주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죠. 이쪽으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당시에 이제 미 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조치에 대해서 이제 번복을 하면서 없던 일로 됐는데 어쨌건 이번에 이제 5,000명이 철수를 하면서 유럽 미군의 운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독일에 여러 가지 많은 기지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지들을 그냥 다 포기하기는 상당히 아깝고 미국의 전략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병력을 줄이고 기지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에 있는 여러 기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지라고 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람슈타인 공군 기지입니다. 람슈타인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에서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아주 독일 서부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람슈타인 기지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C5를 비롯한 여러 C17 같은 대규모 대형 전략 수송기들이 지금 많이 계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본토에 있는 기지를 제외하고 나면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어디냐라고 하면 공군 기지 기준으로 보면은 독일의 람슈타인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람슈타인 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도상에서 위성 영상으로 보시면 상당히 규모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활주로 2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인근의 배후 지역까지 합하면 상당히 넓은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람슈타인 기지는 당초 냉전 시절에는 이제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이제 여러 기지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중동 그리고 동유럽, 아프리카
이 지역까지 이제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 공군의 항공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 이 람슈타인 기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신을 자주 접하시는 분들은 이 람슈타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꽤 익숙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뭐 미 공군 부대가 주둔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유럽 미 공군 사령부,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미국 공군을 총괄하는 사령부가 이 지역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토의 총괄 사령부, 그러니까 영공 감시죠. 그러니까 나토의 공군에 해당하는 그 사령부도 여기 있습니다. 지휘센터가. 그러니까 미군하고 같이 있는 게 제일 편한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지난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드론과 관련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드론을 이제 운용하기 위한 드론 위성 중개소도 이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 많은 군인들이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군인들이 현장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뒤로 배후로 후송이 될 때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이 람슈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람슈타인 기지 같은 경우는 사실 냉전 때 대규모 사상자들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냉전은 정말 전면전이죠.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사상자가 발생할 거다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다가 이제 대규모 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갖춰놨는데, 냉전이 끝난 다음에는 뭐 하얀 코끼리라고 불릴 정도로 골칫덩어리, 뭐 어떻게 보면 비용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그러한 시설이라고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2001년 9.11 이후에 미국이 아프간 작전 그리고 이라크 이런 전쟁을 치르면서 람슈타인에 있는 이 병원이 수많은 이제 미군의 생명을 구한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유럽뿐만 아니고 뭐 아프리카, 중동에서 작전을 하다가 다친 군인들이 후송되면 일단 람슈타인으로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미군 병원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 이곳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람슈타인 기지 같은 경우는 독일 서쪽에 위치한 어떻게 보면 되게 전략적인 그러니까 주로 두뇌에 해당하는 그런 기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이 스팡달렘이라는 또 기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룩셈부르크라고 표시되어 있는 바로 근처에 있는 기지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 스팽글렌 기지 같은 경우에는 주먹에 해당하는 이제 그러한 기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람슈타인 기지에는 주로 수송기라든지 하는 이제 전략적인 물자를 주로 운반하고 그 다음에 환자들을 나르고 공중 조기 경보기 같은 것을 운영하는 그러한 기지라고 생각하면, 이 스팡달렘 기지 같은 경우에는 펀치에 해당하는 전투기를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람슈타인 북서쪽 한 120km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두 기지는 이제 한 몸처럼 움직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현재 F-16이 이제 다수 이제 배치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스팡달렘에 있는 이 F-16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출동하는 이제 신속 대응 부대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방공망 제압 시드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슨 급박한 사태가 벌어지면 가장 바빠지는 곳이 이곳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공군기지 이외에도 이제 남쪽에 슈투트가르트 같은 이런 지역,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비스바덴 등등의 지역에는 이제 대규모 미군 기지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투트가르트에는 그러니까 유럽 사령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를 이렇게 딱 지도로 나눠놓고 각각의 사령부를 이제 지정을 해놓고 있죠. 그런데 이 슈투트가르트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럽 사령부가 있는 건 맞아요. 유콤이라고 부르는 유럽 사령부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좀 의외인데 아프리카 사령부가 이 슈투트가르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프리카 사령부가 아프리카 어딘가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유럽에 있다라는 점을 또 눈여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여러 가지로 사실 아프리카에 뭐 별도의 어떤 사령부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어렵기 때문에 지금 슈투트가르트에 같이 이제 배치를 해서 비용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스바덴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럽, 아프리카 육군 사령부 이제 본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는 이제 각종 물류, 무기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물류 허브,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이제 훈련 이런 것들을 이제 책임지는 곳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유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나토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핵무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유럽 그 동맹국들과는 이제 핵무기 공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술 핵무기 B-61 같은 핵탄두를 이제 공유하는 이제 이러한 전략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독일의 비헬 기지입니다. 이 비헬 기지는 독일 유일의 이제 핵무기 시설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곳에 핵무기가 있다,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도, 부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제 이곳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유사시를 대비해서 독일도 미국 핵무기를 공유하는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미국이 배치해놓은 핵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유력한 곳이 이곳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뭐 다른 핵무기는 아니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거는 이제 훈련 모의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이제 B-61 전술 핵탄두가 이곳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사시가 되면 독일 전투기에 이 핵탄두가 탑재돼서 공격에 나설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기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숫자는 최근 들어서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세 자리 숫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됐습니다만 최근에는 15개, 20개 정도의 핵탄두가 이곳에 이제 보관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이곳에 수십억 유로 규모의 이제 대규모 시설 개선 공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과 독일이 삐그덕거리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쪽으로 보면은 여전히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구산과 관련돼 있는 협력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곳이 BL 기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금 여러 가지의 기지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지도 보시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남쪽에 바글바글 모여 있어요. 위쪽으로 보면은 미국이 단독으로 쓰는 기지는 거의 없습니다. 주요한 기지는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통독 이후에 전체 독일 사진을 독일 지도를 놓게 보면은 과거 구소독 지역에서도 남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미군 기지가 남쪽에만 바글바글 모여 있냐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제 유럽에 상륙했던 미국, 영국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해방된 프랑스 이 세 나라가 이 독일 본토를 이제 공격을 하는데 방향을 이제 서로 다르게 잡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가장 남쪽 독일 남부를 이제 공격하는 지금 이제 바이에른에 해당하는 이쪽 지역으로 진격하는 노선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중부, 그다음에 영국이 이제 북부 쪽으로 이제 진격하는 노선을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이 독일로 공격에 들어갔던 뭐 미 육군들이 점령했던 기지들 원래는 이제 독일군 기지였죠. 이 지역 기지들이 자연스럽게 미군 기지로 넘어오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이제 과거 냉전 시절에 어떻게 보면은 세계가 멸망하는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첫 번째 가장 유력한 곳은 바로 이제 독일이었죠. 서독, 동독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서독은 냉전의 최전선이었고 1980년대 냉전이 한창이던 정점에 달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은 독일에 주둔하던 미군은 자그마치 25만 명이었어요. 25만 명. 정말 어마어마한 미군이 이곳에 주둔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미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훈련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팀 스프리트 훈련,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동서로 나눠가지고 서쪽, 동쪽으로 이제 방어, 공격이 왔다 갔다 하는 실기동 훈련을 이제 우리가 팀 스프리트 훈련이라 불렀고 어마어마한 병력과 장비가 이제 동원이 됐는데 사실 이제 이 독일에서 옛날 소독 지역에서 1980년대 시행됐던 냉전 시절의 작전 훈련들은 그것보다 규모가 훨씬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 사태, 뭐 당연히 화생방은 물론이고 이제 기갑과 관련돼서도 그냥 시내 버젓이 이렇게 미국 탱크들이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던 이제 그러한 시절이 이제 냉전 시절인 거죠. 그리고 그 미군이 주로 주둔하고 있던 지역들은 이제 남부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로 또 유리한 점이 있죠. 즉 미국의 이러한 독일에 있는 기지들을 보시면 지금 뭐 화면에 보시는 아까 이제 BL 기지 같은 경우도 주변이 다 논밭이죠. 그리고 아까 람슈타인 기지 같은 경우도 기지는 크다라고 하지만 뒤편에 보면은 다 그냥 구릉지예요. 그러니까 유럽 특히 이제 독일에 있는 미국 기지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독일의 농촌 지역에 주로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이고 특히나 이제 고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이제 미국이나 독일이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3만 6천 명, 그러니까 철수를 하면 3만 1천 명 정도 되는데 이 3만 6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 미국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독일인이 한 1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관계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미국과 연관을 맺고 있는 인물들도 이제 한 7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꽤 고용주로서 미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 시절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도 이 독일 지역에 있는 부대 그리고 이제 군 기지들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위해서 매년 이제 수십억 달러를 이제 투자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공사들은 뭐 미국, 독일 뭐 합작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독일 건설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러한 시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 정부 추산으로 보면 이제 이 독일에 있는 미군들이 사용하고 있는 1년에 사용하는 금액이 이제 독일 땅에서 사용하는 금액이죠. 지출하는 금액이 한 41억 달러 정도에 상당한다고 그러니까 꽤 큰 이제 경제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미국과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지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연관을 맺어왔고, 기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군과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과 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독일 내에서도 가장 친미국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천 명의 병력이 철군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이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뭐 스페인이나 다른 나라와 달리 이번 이란 전쟁에 대해서 최소한도 독일은 미군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장애나 방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람슈타인이라든지 이런 기지에서 이란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미군기들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허용을 했고, 영공 통과도 당연히 자유롭게 했던 거죠. 즉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전쟁에 대해서 할 만큼 했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사실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조금 충격을 받은 게, 헤그세스 이제 전쟁부 장관의 철수 이전에, 그러니까 한 4월 중에 미국, 독일이 국방 회담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이제 서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독일의 앞으로 계획, 그다음에 미국의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서로가 어쨌든 이 나토 안보라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접점을 찾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독일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뭐 미군의 철수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던 그러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뭐 놀라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두로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 미국이 독일에 주둔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5천 명에 대해서는 뭐 미국이 그렇게 결심하면 어쩔 수 없으나 우리는 뭐 미국을 나가라고 아니면 미국을 압박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미군이라는, 지금 이제 80년 넘게 주둔하고 있는 이 미군이라는 존재가 우리나 다른 나라와는 달리 그렇게 불편한 존재까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등한 협력 관계 속에서 양국이 이제 유럽 평화를 위해서 이런 역할을 그동안 해왔고, 그리고 독일에 있는 이 미군 3만 6천 명 그리고 여러 개의 기지들이 유럽의 안보 그리고 전쟁 억지 이런 데 대해서 큰 역할을 해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든 이제 이번 이제 5천 명 철수로 끝일 것이냐, 아니면 다시 또 4, 5천 명 해서 이제 2만 명대로 내려갈 것이냐, 여러 가지로 이제 변수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스토리우스 이제 독일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이 어쨌든 이제 점점 더 안보에 대해서는 독일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말로 옮기면 자주국방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국방비 지출도 많이 하고 있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징집과 관련돼 있는 징병과 관련되는 것도 이제 다시 태세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상당히 이제 충격적인 그러한 조치긴 합니다만, 우리가 예상했던 조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야 된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일단은 미국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미국 철수가 소규모로 아니면 최대한 늦춰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일 대신 일단 나토가 나서서 미국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병력을 감축하게 된 이유가 이제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미국과 나토의 협력 관계는 굳건하다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불화설을 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야 그러면 다음에 주한미군도 철수시키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 에 있는 미군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쟤네들이 왜 저기 있지? 라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병력을 일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옮기고 일부는 이제 미국 본토로 이제 옮기는 작업들을 아마 계속 진행을 할 것 같고,
많은 경우 미국 본토로 옮기게 되면 그 부대가 어딘가 주둔하고 있다가 다시 해외로 가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는 부대가 해체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는 미국으로 들여온 다음에 해체해서 병력을 줄이고 일부는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독일, 그다음에 이탈리아, 그리고 뭐 영국 이런 데 있는 이제 미군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철수할 가능성이 점점 이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마니아, 동유럽이죠. 루마니아에서 이제 일부 병력이 철수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한 500명 정도로 되다 보니까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 사실 동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최대한 미군 기지 그리고 미군이 상시 주둔되고 있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안전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공을 들여왔는데 나름대로 잘 협조를 해왔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500명 정도의 이제 대대병력이 갑자기 이제 빠져나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놀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혹시나 다시 이제 로테이션에 따른 일시적인 변환인가 싶었는데 또 그렇지는 않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동유럽 국가들, 뭐 폴란드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도 야 이거 미국이 정말 점점 병력을 줄이면 어떡하지? 점점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동유럽 국가들보다는 일단은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와 같은 이제 남유럽 지역에 배치돼 있는 미군들의 이제 움직임이 아마 이제 점점 관심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페인 지역에 배치된 미군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건너편에 있는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모로코라든지 이런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일부가 재배치될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가 없겠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중해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핵심 거점이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규모를 대폭적으로 줄인다. 이런 것은 좀 생각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와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어려울 때 나서가지고 뭐 말이라도 도와주지도 않는, 심지어 이제 기지 사용도 못하게 하는 여기에 도대체 우리가 왜 수많은 비용과 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뾰족한 사실 답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번에 이제 중동 전쟁이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1차적으로 유럽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재배치, 철수, 뭐 축소 등등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란 전쟁과 관련돼서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개통되나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실 그게 맞는 타겟이죠. 하지만 시야를 넓혀보면 호르무즈, 이란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작년에 미국이 발표했던 국가안보 전략 NSS에 따른 거대한 이제 배치와 이제 전환에 따른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 뭐 전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지금 5천 명의 철수가 홧김에 한 일인지 아니면 이제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수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총 명수는 딱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시간에 이것을 뭐 축소하거나 철수시키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명령으로 얼마든지 이제 이것들을 우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제일 쉽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일시적인 배치입니다. 로테이션이에요. 로테이션까지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 부대를 보내고 다음 부대를 이쪽으로 집어넣는 경우들은 많이 발생하는데 인위적으로 미국이 이제 병력을 빼고 난 다음에 다음번 부대가 들어오는 것을 하염없이 늦추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기정사실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감축 효과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주한 미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대중국 전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러한 급격한 변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규모의 변화라기보다는 역할의 변화 쪽에 앞으로 많은 이제 이슈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독일에서 철수한 이제 미군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고, 왜 미군 기지가 남부에 많이 몰려 있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